저번 시간에 우리가요 뭐냐면은 그 오행의 상생상극을 봤어요. 그때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자 지금 수, 오, 화, 토, 금.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예요. 근데 이걸 하나 띄니까 수국화, 화극금, 금금목, 목국토, 토국수 하나를 건너뛰니까 극이 됐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천간에 이 원리를 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리를 가지고 천간, 십정, 천간에 충이라는 걸 연구할 수 있어요. 천간의 충. 그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봐요. 우리가 봐요. 목, 화, 토, 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에는 양목과 음목, 양음으로 항상 두 개씩 태양의 기와 달의 기 양음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에는 뭐가 있어요? 간목을목, 화에는 병화정화, 그 다음에 무토기토,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목, 이 두 개가 화. 근데 이게 양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자, 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목을 이게 목인데 목을 아까 치는 게 뭐였었어요? 수는 수생목이지만은 이 금이 와서 금금목으로 쳤죠. 금. 그럼 여기 목인데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어. 요거는 양목이고 요거는 음목이야. 그럼 여기서 금이 이거야. 금이 요게 경금, 요게 양금이고 요거는 음금이야. 그쵸? 즉 금이 와서 목을 치죠. 금금목으로. 오행에서. 근데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천간에서 양목, 을목, 양금, 음목이 있어. 그때 반드시 이게 자연의 생성의 원리 생각해봐. 우리가 싸움을 해도요. 남자가 남자를 때릴 때, 남자와 남자와의 싸움을 할 때 무서운 거지. 남자와 여자와의 싸움이 돼요. 양과 음은 만나면 싸움이 돼요. 합해요. 남자 여자가 둘이 싸움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싸움에다가 둘이 붙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여자도 여자끼리 싸움할 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양과 남자 여자끼리는 절대 싸움이 안 되는 거야. 합의되지. 그러니까 자, 요게 양목이야. 요게 간목이. 요거는 양금이야. 경금이. 즉 잘 봐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즉 이건 양목이고 이건 양금인데 이게 만날 때 이거 봐요. 경금이 와서 간목을 때려칩니다. 아까 여기 봐요. 다시 한번 봐요. 수생, 요건 잊지 말아야 돼요. 수생목, 이게 상생이야. 근데 금생수인데 요걸 하나 건너뛰면은 금이 와서 목을 친다고 그랬죠. 금금목이야. 그러니까 여기 간목이 있고 잘 봐요. 중요합니다.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는데 이 경금과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경금이 와서 간목을 때려친다고요. 이거를 갑경충이라고 해요. 이거를 갑경충이라고 해요. 이 충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딪힌다는 뜻이야. 근데 잊지 마실 거는 이거 봐요. 갑경충이라는 건 이 뒤에 거 경금이 와서 간목을 치는 거지 간목이 경금을 친다고 해석하는 건 안 돼요.
여기 목하고 금이 있을 때 금목으로 금이 목을 치는 거지 목이 금을 치는 건 아니죠. 목은 당하는 거지 목이 금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경축이라고 그럴 때 경금이 와서 나를 치는 거지 갑목이 경금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의미를 천간의 축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한번 더 봐. 그러면 을목은 어떠냐? 이게 을목은 음목이야. 이건 음목이야. 응? 을목이야. 그러면 금금목인데 여기 음금이 신금이죠. 신금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을목이 을신충인데 을목이 와서 금금목으로 친다고요. 이거를 을신충이나 이것도 똑같이 갑경충이나 을신충이나 같은 의미야. 금금목으로 쳐. 근데 이거는 양이 양을 치는 거고 이거는 음이 음을 치는 거야. 반드시 양하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을경충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음이고 이건 양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음과 양이 만나면은 합이 되지 절대 충은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싸움하는 경우 봤냐고요. 절대 남자 여자는 남녀 간에는 동물도 마찬가지지요. 어? 순놈이 동물 어떤 동물 순놈이 암놈을 쫓아다니면서 합이지 추하는 경우 봤냐고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거 봐요. 요거를 천간의 충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드리고 또 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봐요. 화를 보자고. 화에는 화를 봐. 화를 죽이는 거 뭐야? 그거 봐요. 수생목인데 수가 와서 화를 죽이죠. 수국화죠. 수국화래요. 그럼 이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어. 요거는 양화고 요거는 음화야.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어. 그런데 자 여기 화가 있고 이게 수가 있어. 수가 와서 화를 치는 거야. 수국화야. 그러면 여기 지금 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여기는 인수가 있고 계수가 있어. 요거는 양수고 요거는 음수야. 응? 인수가 있고 계수가 있어. 그러면은 자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쳐요.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 수에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어요. 요게 양이야. 즉 자 병임충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이 뒤에 양수가 수국화, 화를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수를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뒤에서 앞에 걸 치는 거야. 수국화 아니에요. 화가 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화가 수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수에 의해서 당하는 거야. 이거를 병임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건 없어. 병계충이라는 건 없어. 이건 충이 아니야.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죠. 병화는 양하고 계수는 음수 아니에요. 병계충이라는 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봐. 이거는 음하고 이거는 음하고 이거는 음수야. 그러면 수국화야. 수국화야. 그때 이렇게 이거를 정계충이라고 해요. 정계충. 그러니까 그래서 자 목.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 요 토는 중앙이야. 그래서 가운데 토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는 요건 충이 없어요. 토는 충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중화를 해. 중화를 하기 때문에 충이 없습니다. 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세요. 갑을, 경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십천간이 있습니다. 십천간이 있는데 요거는 요쪽은 목이에요. 요거는 화예요. 여기는 토예요. 여기는 금이에요. 여기는 수예요. 근데 요 토는 중앙이기 때문에 이건 충이 없습니다. 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 금이 와서 목을 쳐요. 금은 목. 수가 와서 화를 쳐요. 수. 그죠? 그러면은 간목을 요 경금이 와서 칩니다. 요거를 갑경충이라고 해요. 갑경충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을신충이야. 반드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수국화, 즉 병화와 임수. 요걸 병임충이라고 해요. 병임충. 그 다음에 정화와 개수, 정해충. 그러니까 이 천간의 충은 4개가 있어요. 갑경충, 을신충. 그 다음에 병임충, 정해충. 충은 천간의 충은 4개밖에 없어요. 토는 충이 없어요. 중화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니까 다 끌어들입니다. 그때 이걸 봐요. 그때 반드시 그럼 왜 갑신충이라는 건 왜 없습니까? 갑신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양목이건 음이니까 양음이 다르죠? 음양이 다르면 이건 합이 되지 충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되는 겁니다. 그때 왜 봐요? 그때 여기 봐요. 지금 번을 매기면 1, 2, 3, 4, 5, 6, 7, 8, 9, 10 그러죠? 번을 매기면 그렇잖아요. 네? 그때 봐요. 자, 1, 갑,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즉, 7번째 게 와서 첫 번째 거 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를 기준하면, 을을 기준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게 와서 반드시 치죠. 그 다음에 병을 이게 3번째인데, 병을 기준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이게 와서 치죠. 정화를 기준하면 이걸 1, 2, 3, 4, 5, 6, 1 7번째 가서 치죠. 그래서 반드시 십천간 중에서 십천간이 7번째 걸 만나면 반드시 뭐예요? 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칠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무당들이 써먹는 게 이거 아니에요. 무당들한테 가요 하면은 뭐라 그래? 아이고 올해 당신은 칠살을 맞아서 큰일 났다고. 이거 빨리 부적 쓰고 구태해야 된다고. 그 칠살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뭐 큰 살인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역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7번째 살이라는 게. 즉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해충. 이걸 충을 맞는다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해석은 나중에 이제 할 거고 하여튼 이거를 충이라고 해요. 이게 칠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살이라는 건 뭐냐면 천간에 7번째 글자를 만나면 극이 된다, 상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행에서 얘기했던
오행에서 얘기했던 상생, 상극. 상극이 바로 충이에요. 상극이 충. 그러면은 자 이게 천간의 충이에요. 천간의 충이. 그러면 지지는 어떠냐?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한번 보자. 근데 지지도 12지지가 있는데 12지지가 있는데 지지도요. 토는 땅의 기운이 이렇게 중화되는 거기 때문에 토는 충이 없어요. 토는 절대 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봐요. 지지도 자가 1이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지지도 반드시 이것도요. 지지도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즉 양은 양끼리 양이 양을 만날 때 충이고 음이 음을 만날 때 충이지 양음이 만나서는 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자 이 지지는 오행으로 여기 자 요게 요 자가 요게 양수예요. 양수 그리고 11월이에요. 그 자축 인 묘 진 사 오 이 5월이에요.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있어요. 그때 잘 봐요. 지금 이게 5가 이게 양화야. 양화라고 했죠. 자 그럼 요거는 요 자는 양수고 여기 5화는 양화야. 그러면 수하고 화하고 만나면 아까 오행에서 어떻게 수국화죠. 수국화냐 수국화. 수가 와서 화를 치잖아. 수국화네요. 수국화죠. 그러면 물은 화를 만나면 화는 물을 만나면 죽죠. 수국화죠. 수국화네요. 그랬을 때 요렇게 요걸 만나는 거 이렇게 요 물이 화를 죽입니다. 요거를 자워충이라고 해요. 자워충. 이건 물이고 이건 양수. 근데 이게 자워충. 왜 자워충이냐면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죠. 양수 양화예요. 그 다음에 자 또 물을 봐요. 요거는 음수야. 해는 음수야. 근데 요 사화는 음하지요. 음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는 물을 만나면 죽지요. 수국화네요. 그럼 이거는 양수인데 양수 양화인데 그럼 음의 경우는 뭐야? 음의 경우는 이 해가 이게 음수고 이건 양화 음하죠. 그러니까 이걸 봐요. 그러니까 자사충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니까 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은 반드시 뭐예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그러니까 자 요것도 요렇게 자워축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사해축이라고 해요. 음화와 음수가 만나서 수국화. 한쪽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걸 봐요. 아까 이것처럼 요번에 목을 봐. 목. 요게 양목이야. 요게 양목이고 요게 양금이야. 아까 그 금으로 천간의충 이게 갑경축 안에 뒤에 쳤잖아요. 천간의 경우에 갑경축으로 양은
그럼 요건 양목이고 요거는 양금인데 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 봐요. 금금목으로 치잖아. 여기 인이 있고 여기 신이 있는데 이게 뒤에 게 금금목으로 치죠. 금금목으로 치잖아요. 이거를 인신충이라고 해요. 이건 양금이고 이건 양목이라고 해요. 금금목으로 쳐 이렇게.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뭐야? 요거는 음목이야. 음목이야. 그럼 여기 은금이 요거죠. 은금이.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묘하고 유라고 보면은 이거 둘을 만나면 요거는 음목이고 요거는 음금이야. 그러면 금금목으로 치잖아 이렇게. 이거를 묘유충이라고 해요. 물이 만날 때는 자어충, 사해충. 목이 만날 때는 인신충, 묘유충.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를 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가 계절적으로는 11월인데 지지는 12월에 든 게 동지가 들어서 그러는데 요거를 1번이라고 봐. 1번이라고. 그러면 순서로 본다면 여기 자가 1인데 아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7번째 걸 만나니까 딱 7살이 했죠. 여기도 과연 7살이 딱 만나 한번 검증해 보자고. 기가 막히게 맞게 돼 있어요.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11호를 여기 1번 놓은 거야. 자축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7번째를 만나는 게 뭐야? 이게 1이야. 여기서 7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7번째를 만나는 거면 자오충이 딱 되지요. 그 다음에 1에서 시작해봐. 1에서 시작하면 여기서 7번을 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7번째만 딱 만나죠. 그러니까 묘에서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 딱 맞죠. 요거 4에서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7번째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글자에서 7번째 걸 만나면 반드시 충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7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간이든 지지든. 그러니까 천간이든 지지든 7번째를 만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충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를 1번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딱딱한. 자, 우리가 좀 크게 여기를 좀 그리면 자, 11월인데 만물의 근원은 자예요. 자에서 나왔어요.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요. 이때 요 자하고 이거 봐요. 7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5인데 이 동그라미 360도를 12개로 놓았죠. 360도를 12개로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30도씩 쪼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그림을 갖고 오면 이렇게 대각선을 보면 반드시 좌우축 7번째 딱 만나게 돼 있어요. 360을 30도씩 12개로 딱 쪼갰으니까 좌우축이에요. 아까 인하고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딱 만나. 인신충, 사해충, 그 다음에 묘유충. 반드시 대각선으로 보면은 축이 되게끔 돼 있어. 이 수학적으로 360도를 30도씩 12개로 쪼갰으니까 정 가운데가 7번째 딱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학적으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도 아주 현명한 거야. 또 이게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지가 11월에 들었기 때문에 11월을 자기가 처음에 낳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11월이 첫 자를 시작을 한 게 올바르게 본 거죠. 인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자오충, 수국화. 물하고 화하고 만나면 수국화. 그 다음에 사해충, 물하고 사해충. 임신충, 묘유충. 근근목으로 다 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갑경충, 을신충, 병일충, 정제충, 천간의충처럼 지지도 오행에서 물과 불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잖아요. 금금목, 금하고 목하고 만나면 한쪽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마세요. 여기 좀 보세요. 중요한 게 원래 토는 중앙이기 때문에 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지지만큼은 요 지지만큼은 충이 있다고 봤어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기운을 받고 걸어요. 근데 땅의 기운이 봄의 기운의 땅과 가을의 기운의 땅의 기운이 다르죠?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요. 같은 토래도 요거 3월의 땅과 9월의 땅 이걸 잘 봐요. 옛날 사람들이. 요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따뜻한 기운의 땅이에요. 이거는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기 위한 땅이야.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다르죠. 한쪽의 땅은 따뜻하게 올라가는 기운이고 한쪽은 얼어가려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은 서로들 땅이 흔들리듯이, 지진이 흔들리듯이 땅이 흔들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요 진하고 술하고 만나면 요것도 충이다. 진술충이다. 원래 토는 충이 없는 건데 이거는 계절의 감각이기 때문에 지지는 충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의 기에, 그 다음에 이걸 봐요. 또 마찬가지로 이걸 봐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의 땅의 기운과,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땅이 얼었다가 풀리는 땅하고, 땅이 얼었다가 봄으로 와서 풀리는 땅하고, 아주 진흙 바닥에 더웠던 이제 아주 그냥 모래같이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뜨거웠던 땅이 점점 차가워지는 땅하고 뭐예요? 서로 상극이죠. 그래서 요거를 충미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럼 과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지지를 정확히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충미충, 진술충도 7살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딱 맞아요. 여기 보세요. 요걸 기준으로 봐요. 요거. 축이에요. 요게 12월인데 요걸 봐요. 요걸 기준으로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가 뭐예요? 미지요. 충미충이래. 그 다음에 여기 봐. 진을 기준으로 봐요. 요걸 기준해서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딱 진술충. 그래서 천간이든 지지든 일곱 번째를 만나면 대각선으로 만나요. 그래서 반드시 충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구의 남극과 북극이 상극이 되시듯이 똑같은 의미예요. 요거를 천간의 충과 지지의 충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주의 고급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천간의 충은 물론 정신적인 거야. 정신적인 흔들림이야. 지지의 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충이야. 그때 어느 게 더 무서우냐?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지지충이 무섭지만 천간의 충도 절대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세계가 흔들리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질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신세계의 충도 무서운 거라고요. 천간의 충도.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지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장수하는 지름길은 뭐예요? 운동 다 먹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뭐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거야?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의 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요거를 천간과 지지의 충이라고 그래요. 일명 이거를 뭐라고? 칠살이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무조건 손님 오면 뭐라고 그래요? 칠살 맞았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건 누구든지 칠살은 누구든지 다 한 번씩 걷고 아무것도 끌 수가 없어. 무조건 다 칠살을 맞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푸는 길은 굿하면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급에서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이 원리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오행의 상극의 원리를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화는 수를 만나면 죽는 거죠. 수극화야. 목은 금을 만나면 죽는 거야. 금금목으로. 또 그래서 그런 그 서들 극의 관계야. 근데 이걸 따지면 다 칠살로. 그래서 자, 천간은 갑경충, 불신충, 천간은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병임충, 정계충. 천간의 충은 이렇게 4개야. 그 다음에 토는 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지는 6개가 있어. 자워충, 사해충. 그 다음에 인신충, 묘유충. 그 다음에 진술충, 충기충. 6개가 되겠어. 그죠? 이걸 육충이라고 그래. 육충. 6개가 있잖아요. 7번째 6가지. 그래서 자워충, 사해충, 그 다음에 인신충, 묘유충, 그 다음에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6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육충이라고 해. 6개의 충이. 그래서 지지를 이렇게 6개의 육축으로 본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거기에 25페이지인데 우리가 거기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는 충을 봤는데 이제는 합의 원리. 아까 양은 양끼리 만나고 음은 음끼리만 만나면 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 그러면 양과 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합의돼. 즉 음양의 조화라고 그래요. 음과 양의,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주역의 기본 원리야. 주역의 기본 원리는 양은 양끼리 만나면 안 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양끼리 만나면 충이 일어나는 거고, 음과 양이 만나면은 서들 짝짝꿍이 돼. 손을 맞잡고 합이 돼.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게 바로 역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간의 합을 보자. 이거 봐요. 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세요. 자, 우리가 천간에 10개가 있었어. 갑을, 요게 목이죠. 갑을, 병정, 화, 무기, 경신, 이게 금, 그 다음에 임계, 이게 수,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아까 오행의 상승상극에서 금금목으로 친다. 그러니까 급이 목을 친다. 이때 7번째, 양은 양끼리니까 경금이 와서 갑목을 쳤죠. 갑경축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을신충이었어요. 즉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면 칩니다. 자, 그런데
주역의 원리를 처음 생각했을 때 오행을 가지고 주역의 원리를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역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간목은 어떻게 돼요? 이 간목은 땅속에 뿌리를 두고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간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뭐예요? 기토지요. 땅속이라는 게 뭐야? 기토지요. 간목이 뿌리를 두려면 땅속에 뿌리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 땅속에 이게 기토인데 이 기토의 간목이 뿌리를 쭉 박아. 그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서 보호가 돼야만 봄이 되면 싹이 트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양목이고 이거는 음토죠. 음양이 다르잖아요. 갑은 양이고 기는 음안이에요. 즉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은 이거는 갑기 합 토의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토의 의미를 갖는다는 건 뭐냐? 이걸 봐요. 잘 봐요. 지금 완전히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 사주풀이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충의 의미, 그러니까 해석은 나중에 제가 할 거고 의미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충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오행의 상승, 상극의 원리를 붙인 거죠. 상극의 원리를 붙인 게 바로 충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양이 달라갖고 조화를 결혼하는 경우,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하듯이 음양이 달라가지고 결혼하는 내용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간목은 뿌리예요. 이거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간목인데요. 간목의 뿌리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 그러면 땅속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게 뿌리 간목인데 이거는 땅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목은 뭘 만나야만, 땅속에 땅을 만나야만 뿌리를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기는, 즉 간목의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간목의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야만 돼. 그러니까 갑은 뭘 만나야만 제 역할을 할까요? 기토를 만나야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일 때는 뭐야? 겉으로 보일 때는 뿌리가 땅에서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땅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겉에서 보일 때 뭐만 보이는 거야? 흙만 보이는 거야. 토만.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현상을 갑기 합토의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우선 이거를 적어 놓으세요. 이거를 중정지음이라고 해요. 자, 이 중요한 이거는 해석은 못해도 좋아요. 우선 적어만 놔두세요. 이왕 역학을 배우는 거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사주를 뽑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쯤에 사주를 뽑고 나면은 이제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요. 보세요. 우리 사주를 아직 뽑을 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사주가 이렇게 8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간목인데 내가 간목인데 옆에가 이렇게 기토가 있어. 사주를 보면은 아직 사주를 뽑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에서 이제 그러나 하여튼 나중에 사주를 뽑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주 8자가 연월일시가 있어요. 8자를 뽑아요. 8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이 사주가 간목인데 옆에 기토가 붙어 있어. 그럼 이렇게 된 사람을 이제 사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 연구할 때 기초가 되는 게 이거야. 즉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간목이 옆에 기토라는 땅속이니까 이 뿌리가 튼튼하지요. 간목의 뿌리가.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이게 토로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를 봐요. 꼭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간목의 기능, 간목의 의미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즉 갑기합토가 됐다면서 이 사람이 갑목이 없어지고 토로 딱 중화가 됐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갑목이 기능이 없어지고 토에다 묻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갑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땅속을 만났다는 뜻이지 갑이 없어지고 흙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갑목이 흙을 만나서 뿌리가 탄탄하게 잘 땅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지 갑목이 없어지고 흙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흙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갑기합토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걸 봐요. 이런 사람은 중정지압의 사주라고 그래. 중정지압의 사주. 그럼 이 중정지압의 사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은 자 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 한문 안에 정답이 있는 건데 이거 봐요. 땅속에 이게 해석 그대로 하라고요. 해석 그대로 해. 땅속에 뿌리가 깊숙이 잘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지가 굳어요, 안 굳어요? 심지가 굳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심지가 굳어. 그러니까 뭐냐면 의지력이 강해요. 의지력이 강해. 딱 자기 심지를 딱 붙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봐요. 여 안에 정답이 있어. 중정지압이야. 가운데 중자에다 올바른 정자야. 자기 중심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이거는 의지력이 강한데. 그러니까 이 안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의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의를 보고 못 참아요. 내가 심지가 굳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이거 봐요. 이런 게 사주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이게. 응?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 앞으로 사주를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의미만 아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충은 나를 극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니까 나한테 불리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 간목은 기토를 만나야 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갑기합토라고 그러고 이거를 중정지압이라고 해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적어놓고 의미만 아세요. 그리고 이게 사주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건 나중에 고급에서 그 의미를 자세히 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을목은, 이게 을목이에요. 아까 이걸 봐요. 아까 을목은 금을, 신금을, 은금을 만나면 극금목으로 맞았죠? 을신충이었잖아요. 에? 을목이. 그런데 이 을목이 요건 음목이에요. 음목이야. 이거는 양금이야.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이거를 을경합금이라고 해요. 금의 의미를 낳는다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을경합금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 뭐냐면 요 을목이 요 금을 만나면 을목이 아까는 간목은 충인데 을목을 만나면 여기 둘이 합해 짝짝꿍이네. 을경합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걸 봐요. 이런 뜻이에요. 봄이 되면은 새싹이 이렇게 올라와. 을목이 새싹이 올라와요. 새싹이 올라오면 이게 새싹이 올라서 꽃이 피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뭐가 맺는 거야? 열매를 맺잖아. 그 열매를 맺은 게 경금이죠. 그러면 결국에 을목은 최종 종착점이 어디야? 을목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예요? 경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경금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을경합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건 사주풀이할 때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을목이야. 여기 을목이 있는데 옆에 경금이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을경합금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신금이 들어있으면 여기 아까 신금이 들어있을 때는 금금목으로 을신충이었죠. 나를 쳤잖아. 근데 여기에 경금이 들어가면 이렇게 짝짝하게 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상식적으로 봐도 을신충이 되는 게 좋겠어요? 을경합금이 되는 게 좋겠어요? 충이 되면 나를 치는 거니까 나쁘고 둘이 짝짝하게 되면 좋고. 그럼 이게 궁합 같은 거 볼 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합이 되는 걸 의미를 말해요. 우리 내 교재 거기 25페이지에 을경합토의 의미를 내는 그 토를 지우세요. 잘못됐어요. 을경합금이에요. 금으로 고치세요. 25페이지에 거기를 두 번째 보면은 을경합토의 의미를 내는데 토를 금으로 바꾸세요. 을경합금의 의미고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적어 놓으세요. 인의지합이라고. 그러니까 새싹이 돋아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새싹이 이거 봐요. 봄에 새싹이 돋아서 결실을 맺으려면 얼마나 의지력이 강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의지력이 강해요. 의지력이 강해요. 아니 모진 풍파를 이겨내야만 결실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 강한 성. 부드러운 것 같지만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경금을 만나면 이게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터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병신합수의 의미.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요거는 위엄지합이라고 그래. 위엄.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장엄하다는 그 위세를 떨치면서 엄하다는 위엄이죠. 이거 봐요. 이 병화는 여기 봐요. 아까 충은 병화는 물을 만나면 수국하러 죽지요. 에? 근데 이 병화는 태양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씨앗이에요. 그러면 봐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열매가 꽃이 피고 꽃이 펴서 열매가 결실을 맺어 씨앗이 돼요. 그러면 태양이 광합성 작용해서 열매를 만들려면 광합성 작용해서 태양이 내려쬐야죠. 근데 태양이 내려쬐는데 광합성 작용하려면 반드시 뭐가 와요? 비가 와야죠. 물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와 신금을 만나면 반드시 뭐예요? 물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만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가 만들어서 결실을 맺으려면은 태양이 씨앗을 열매를 만들어서 곡식이 되고 씨앗이 결실을 만들려면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태양도 중요하지만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병신 합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성질 자체가 이거 봐. 우리가 씨앗을 봐. 어떤 건지 복숭아 씨앗을 봐. 복숭아 씨앗이 딱딱하지만 그 안을 깨면 뭐예요? 복숭아 씨가 딱딱하지만 그 안에 씨를 깨내고 그 안에 알맹이를 보면 그저 물기가 있죠. 모든 씨앗의 열매는 반드시 물기를 머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년에 싹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병신합수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이 병신합수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유험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냉정함이에요. 이게 상당한 이 태양과 열기와 물기를 동시에 강하게 지니는 냉정함의 성질을 유험자라고 해요. 이걸 병신합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를 정임합목이라고 해요. 정임합목.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인수지합이라고 해요. 인수. 이거는 인수지합인데 인수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착한, 그러니까 인자하다는 뜻이에요. 인자하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자하다는 말도 있고 소심한, 그러니까 인자한 반면에 소심한 면을 갖고 있죠. 즉 이거 봐요. 이 정화가 임수를 이거 봐요. 땅 속에 여기 봐요. 임수는 땅 속에 물이 찬 거야. 땅 속에 물이 차 있는데 땅 속에 물을 차 있는데 여기 따뜻한 정화의 기운이 돌아와. 그럼 여기서 뭐야? 내년 봄에 새싹이 올라와. 새싹. 그 새싹이 바로 목이에요. 그래서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은 반드시 새싹이 돋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린 새싹이 나옵니다. 여린 새싹. 이건 나중에 이제 이걸 중요하게. 그런데 이 정임합목인 경우에는 이게 인자함과 소심함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에 이게 학문적인 성질을 갖고요. 성격이 있고 목이라는 자체가 이게 학문입니다. 학문적인 성격을 갖고 또 하나는 이게 질투심의 의미를 가지고 여자들이 정임합목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주들은요 질투적인 그 성격이 강합니다. 그 장희빈 같은 사람 사주가 나오질 않았는데 장희빈 같은 분 같은 사람들 사주에 정임합목이 있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시를 그런 게 정확히 몰라서 사주가 지금 나와 있질 않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게 합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무게 합화. 그럼 왜 무게 합화가 되냐면은 이거를 무정지합이라고 그러는데 무정지합. 이건 뭐냐면은 봐요. 여기 대지에 잘 봐요. 이 대지에다가 비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 이거 봐요. 대지에 비가 막 와요. 그럼 대지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엔 뭐예요? 싹이 나오려면 반드시 해가 떠야 됩니다. 그죠? 대지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싹이 나려면 해가 떠야 돼요. 그래서 무게합화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정지합이라는 의미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리 판단을 냉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에 비가 오고 또 해가 뜨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무정하다는 게 뭐 정있고 무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냉정하다는 의미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머리가 좋고요. 그러니까 영리합니다. 영리하고 이게 미인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이 사주의 무게 합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리하고 미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다정다감합니다. 다정다감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요. 자, 그냥 지금은 사주를 뽑을 줄도 모르고 해석을 못하니까 근데 그냥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거만 놔두세요. 의미를. 사주에 충이 많은 사람과 합이 많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충이 많은 사람들은 간사하고 야비합니다. 그리고 충이 많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입니다. 남한테 많이 당하니까. 근데 합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다정다감해요. 아시겠어요? 성격이 다정다감하다고요. 제 말이 틀리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검증해보세요. 나중에 사주를 뽑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주에 충이 많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를 제가 증명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다 말씀드리는데 아직 사주를 뽑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급속하는 거라 증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의미만 알아두세요. 즉 합이라는 건 뭐냐면 서들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거야. 남자 여자가 만나서 조화를 이뤄서 이렇게 융화가 되는 거고, 충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닥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 그런 의미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천간의 충, 그래서 요거를 천간, 지금 여기 한 거를 천간의 합이라고 해요.